혹시 누군가 당신을 찾지 않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사람도 나를 부르지 않는 하루. 문자도, 전화도, 방문도 없는 그런 하루. 요즘 한국에서 노년을 맞는 많은 분들은 이 조용한 하루가 가장 두렵다고 말합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게 무서운 거야. 2026년 대한민국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전체의 20%를 넘었지만 정작 노인 한 분 한 분이 느끼는 외로움은 그보다 훨씬 앞질렀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밥을 드시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도 곁에 물 한 컵 건네줄 사람이 없고, 누군가는 화장실에서 넘어졌지만 혹시 아이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전화기조차 들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는 어제까지 기억하던 손주의 이름을 오늘 아침에 통째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이 영상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늙음의 고통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고통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살아남은 사람들, 끝까지 존엄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돌봄과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3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첫째, 혼자 늙어가는 시대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돌봄 전략. 둘째, 치매, 낙상, 고독사 같은 노년의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 셋째, 지금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과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 그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조용한 마음,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 또는 부모님의 삶에 작은 힘이라도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조용한 비명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통계는 차갑게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지만 그 노인들 대부분은 혼자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6명의 노인이 혼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담긴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첫 장, 2026년 대한민국 노인 혼자 남는 나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집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아이들에게 전화하기 미안해서 아프다는 말도 숨기고, 치매라도 오면 나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2026년 한국의 노년은 가난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고 죽음보다 잊혀지는 게 더 두렵습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마트도 가고 버스도 타고 텔레비전도 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집안은 적막해지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으며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걸 누가 확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2026년 한국 노년층의 가장 깊은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논쟁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 고독사는 개인의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다. 그러나 일부 젊은 세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혼자 살고 싶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사회가 책임지라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 두 의견은 절대 쉽게 만나지 않습니다. 바로 세대 갈등의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노인이 혼자가 되는 건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영상의 깊은 구석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이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한 서류 정보나 제도 설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인물 5명의 삶을 따라가며 절망에서 일어나는 방법,
외로움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술, 그리고 늙음 앞에서 존엄을 다시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서아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아기 재우고 나면 바로 다른 누군가를 돌봐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34살 딸에게 여전히 엄마로 남아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일상을 지킬 수 없는 67세의 문정희 씨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들어갈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치매 엄마와 신생아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딸의 현실, 한국이 만든 이중 돌봄 지옥입니다. 문정희 씨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밥을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빠지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숟가락을 들고도 왜 들었는지 잊어버리고 갓난아기의 이름을 외우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기 옷을 냄비에 넣고 끓이려다가 서아가 놀라 뛰어온 적도 있습니다. 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말은 있고 길도 있고 심지어 저를 가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문정희 씨가 감정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아가 눈물을 흘리면 따라 울고, 서아가 한숨 쉬면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서아는 엄마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엄마를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국 노년 문제의 잔혹한 이면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지만 가정 안돌봄은 여전히 며느리 딸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중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비극이다. 그러나 일부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도 낳고 부모도 모시면 그건 왜 우리 책임이야. 국가가 해결해야죠. 여기서 갈등은 깊어집니다. 노년층은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담이라니. 젊은 세대는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결혼도 집도 포기했는데 부모 돌봄까지 떠안으라니.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갈라놓고 있는, 말하기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논쟁입니다. 서아는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돌봄은 항상 가족이 다 감당해야 하나요? 왜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지쳐야 하죠? 문정희 씨는 혼자 두면 위험합니다. 불 꺼진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두고 불을 켜지 않은 채 20분 동안 서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방향을 잃고 울먹이던 적도 있습니다. 서아는 하루 종일 엄마 옆에서 지켜야 합니다. 아기보다 엄마에게 더 많은 손이 갑니다. 아기의 울음보다 엄마의 혼잣말이 더 신경 쓰이고 젖병보다 엄마의 체온이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한국 30대가 떠안고 있는 무거운 삶의 무게, 그리고 한국 노년이 떠안고 있는 죄책감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돌봄은 정말 가족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국가가 더 나서야 할까요? 혹은 노년 스스로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걸까요? 댓글은 분명 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돌봄 문제, 서아의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의 사연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년층과 그 가족이 맞닥뜨린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이 속으로 저도 모르게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서아와 문정희 씨는 결국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그 길의 첫 단서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기억이 천천히 사라지는 병이 한 가족의 일상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노년 생존 기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병, 가족을 찢어놓다, 치매의 진짜 잔혹함. 치매라는 병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훔쳐가는 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세 번째 장면, 기억이 사라지는 병, 가족을 찢어놓다입니다. 문정희 씨는 어느 순간부터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합니다. 지금 몇 시니?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아기는 누구야? 처음엔 서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몇 주, 몇 달 반복되면서 서아는 어느새 작은 한숨을 삼키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서아가 아기를 안고 방에 들어갔을 때 문정희 씨가 서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그 한마디가 서아의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딸로 살아왔는데 엄마의 기억 속에서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한지도 모르게 됩니다. 문정희 씨는 가끔 새벽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나 집에 갈게. 엄마가 기다려. 이 말은 치매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반복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가야 할 곳은 없는데 가고 싶은 마음만 남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공감되십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혹은 배우자나 친구가 갑자기 나를 몰라볼까봐 그 막막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노년층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1위는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죽음은 한 번이지만 치매는 매일 죽는 것 같다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또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이다. 그러니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는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관리 못한 본인 책임도 있다. 어르신들은 이 말이 가장 상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관리한다고 다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책임을 묻는 순간 가족 내부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서아는 기적처럼 버텼지만 문정희 씨가 기억을 잃어가는 구조 앞에서 가족의 노력은 절벽 앞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희망의 실마리가 등장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가족의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영역, 전문적인 돌봄과 국가 제도가 필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혼자 버티지 않겠다고.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혼자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시작되는 작은 기적, 그리고 돌봄이 한 가족을 다시 살려내는 순간을 만나보게 됩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준단, 하루의 숨, 제도가 버팀목이 되는 순간, 서아가 처음 주간보호센터 문을 두드린 날, 그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엄마를 맡긴다는 사실이 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네 번째 이야기의 핵심, 바로 주간보호센터가 준단 하루의 숨입니다. 문정희 씨는 센터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들을 경계하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불과 20분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커피를 건네자 문정희 씨는 손을 뻗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몇 달 만에 처음 본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2026년 한국의 주간보호센터는 예전과 다릅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인지 프로그램, 소근육 활동, 기업, 회상훈련, 사회 교류 활동,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정서 회복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집에서는 불안해지고 위축되지만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정감입니다. 그날 오후, 문정희 씨는 일기장 같은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꽃인지 과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색을 칠하는 엄마의 손은 오랜만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그날 처음으로 집안일을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한숨 돌렸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감정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한국 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감정입니다. 숨 한 번이라도 편히 쉬고 싶은 마음. 그러나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를 남에게 맡기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 당신 자식은 나중에 당신을 맡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족이 지치지 않아야 어르신도 안전하다. 가족만으로는 돌봄을 버티기 어렵다. 주간보호센터는 가족을 버리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공간이다. 누가 옳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벽 앞에서 벌어지는 생존의 선택입니다. 서아는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돌봄센터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딸님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혼자 다 짊어지면 오래 못 버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무너지는 게 무섭고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서아의 죄책감을 줄여주고 문정희 씨에게 잊고 있던 사회성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다시 가족이 되는 시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제도는 나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버티지 말라고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93세. 독거노모가 겪는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돌봄이 없으면 어떤 위험이 찾아오는지, 지금 한국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93세. 독거노모의 현실. 육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잊혀지는 공포. 5번째 이야기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현실, 바로 93세 독거노모의 삶입니다. 이 장면의 주인공은 93세 박정화 씨와 그의 아들 58세 진우 씨입니다. 박정화 씨는 몇 해 전부터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다른 자녀들은 지방이나 해외로 흩어져 있어 유일하게 가까운 가족은 막내 아들 진우뿐입니다. 문제는 박정화 씨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에 다시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노인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일상 전체를 흔드는 신호이고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워졌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은 넘어져도 소리를 지를 상대가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을 사람이 없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정화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넘어지면 끝이야. 누구도 모를 거야. 진우는 매일같이 가슴을 졸입니다. 전화가 2번 울었는데도 어머니가 받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고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 받아? 이렇게 묻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혹시 엄마가 라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한국 노년층의 한숨을 가장 깊게 자극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쓰러졌을 때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공포,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흐르면 발견조차 늦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논쟁이 또 불이 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혼자 살겠다고 고집한 결과 아니냐. 가족이 많은데도 왜 혼자 사는 걸 선택했나? 하지만 노년에 가까워진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다고 해서 같이 살자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요즘 애들도 힘들다. 함께 살면 서로가 지친다. 이 논쟁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한국의 현실이 너무 빠르게 변했을 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말 못하고,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여력이 없고, 서로를 사랑하지만 가까이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박정화 씨는 요즘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낙상 이후 체력이 크게 떨어지고 손에 힘이 빠져 밥그릇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보다 마음입니다. 박정화 씨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 건 안 무서운데 나를 아무도 모른 채 떠나는 게 무서워. 이 말은 많은 한국 노인들이 마음속에 묻어둔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시청자 노년층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진우는 말합니다. 엄마가 오래 사시면 좋은데 오래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이 말은 한국 5060세대가 가장 공감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오래 사시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돌봄 부담도 길어진다는 잔인한 현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부모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가족에게는 또 다른 시작일까? 이 질문은 댓글창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한쪽의 입장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아픔은 어느 한편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정화 씨의 삶도 결코 혼자 방치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방문 요양, 주간 보호, 장기 요양 인정 등 한국의 노년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어떻게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국 5060의 술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속내, 부모 부양과 자식 세대의 현실,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의 불씨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 5060의 술자리, 부모 자식 노후까지 떠안은 세대의 절규. 6번째 이야기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깊고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 바로 한국 5060 세대의 술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속내입니다. 박정아 씨를 돌보느라 지친 58세 진우는 오랜만에 친구 셋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술자리인데 잔이 채워지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진우가 말합니다. 요즘은 일보다 엄마 걱정이 더 큽니다. 하루라도 전화를 늦게 받으시면 그날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말합니다. 웃는다고 해서 밝은 웃음이 아니라 서글픈 웃음입니다. 야, 나도 똑같아. 부모님 요양원비만 한 달에 170 들어. 사업은 코로나 이후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됐는데 월세 내고 아이 등록금 내고 이제 부모 요양비까지 내니까 숨이 턱 막힌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 2분 다 모시고 있어. 병원비, 약값,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매달 계산하면 스마트폰에서 스크롤이 끝도 없이 내려가. 근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더 깊은 한마디를 꺼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던데. 그 말을 요즘 너무 실감해. 효도라는 게 마음만으로는 안 되더라. 체력도, 돈도,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 이 말이 테이블 위에 떨어진 순간 네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해도 버티기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논쟁은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많은 노년층 시청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애들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고 말하나.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건가? 하지만 5060 세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미래가 없어요. 은퇴는 눈앞인데 연금은 부족하고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부모님도 모시고 자식도 챙기고 우리 삶은 누가 챙기죠? 이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노년층은 섭섭하고 중년층은 버겁고 젊은 층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 서로를 미워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쌓였을 뿐입니다. 진우는 잔을 들며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엄마를 버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 혼자서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늙을 텐데 그때 우리 아이에게 이 짐을 또 넘기고 싶지 않네. 이 말은 많은 한국 노년층이 깊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하는 세대. 하지만 그 마음이 또 다른 고립과 고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 부분은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우의 말은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농촌 노인 부부의 붕괴. 평생 사랑으로 버텨온 부부가 병과 돌봄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노년의 생존법이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촌 노인 부부의 붕괴. 평생 함께였지만 마지막은 혼자 버텨야 하는 현실. 7번째 이야기는 한국 노년층에게 가장 아프고 가장 현실적인 진실, 바로 농촌 노인 부부의 붕괴입니다. 이 장면의 중심에는 82세 강성호 씨와 79세 김영숙 씨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농촌에서 평생을 함께해온 부부였습니다. 투약볕 아래서도 서로에게 물 한 모금 건네며 버텼고 겨울 새벽에도 서로의 손등을 두드리며 일어나던 부부. 하지만 지금은 평생 함께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씨는 올해 들어 직장 안 판정을 받았고 그 직후부터
기억력도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까지 겹치며 이제는 밥을 씹는 방법도 잊어가고 밤낮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남편 강성호 씨는 아내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밥을 떠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근데 내가 아내를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이 말은 한국 노년 남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평생 가정을 책임져 왔던 남성들이 노년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무력감.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질 줄 몰랐어. 아내가 아프니 내가 더 무너지는 것 같아. 하지만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새벽 2시, 김영숙 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칩니다. 밥 해야지. 애들 학교 가야 해. 늦겠다. 그 목소리는 젊은 시절의 습관이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진 기억의 파편입니다. 강성호 씨는 그 소리에 잠에서 벌떡 깹니다. 아내가 혹시 또 넘어지는 건 아닌지, 혹시 불을 켤까봐, 혹시 문을 열고 나갈까봐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한국 농촌 노년 부부에게 찾아오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배우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며 그동안 쌓아온 시간을 잃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부 둘이 같이 살면 덜 외롭고 덜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도 농촌이 더 안전한 거 아니냐?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농촌 노년 부부가 가장 위험하다. 병원 접근성이 낮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넘어지면 나머지 한 명도 위험에 처한다. 실제로 한국의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고독사 비율이 높고 응급구조 도착 시간도 평균 7분 이상 느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강성호 씨 역시 말합니다. 나도 이제 힘이 없는데 둘이 같이 사는 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아프면 아내도 끝이고 아내가 다치면 나도 끝이야. 이 말은 한국 노년층이 지금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진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버린 노년. 하지만 이 부부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성호 씨는 스스로 결심합니다. 나 혼자 버티면 아내도 나도 무너진다. 이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침내 방문 요양 서비스와 주간 보호센터를 신청하면서 부부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8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노년 돌봄의 최전선, 방문 요양 서비스 속으로 들어가 어떤 변화가 실제 삶을 살려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의 진짜 힘, 집으로 찾아온 한 사람의 손길이 삶을 살려낸다. 8번째 이야기는 노년 돌봄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변화, 바로 방문 요양 서비스의 진짜 힘입니다. 이 장면의 중심에는 82세 강성호 씨, 79세 김영숙 씨, 그리고 방문 요양보호사 한민서 씨가 있습니다. 강성호 씨는 처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불편하지 않을까? 아내가 낯선 사람을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 두려움은 첫 만남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5세 한민서 요양보호사는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김영숙 씨에게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이 한마디에 김영숙 씨는 갑자기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낯선 손길인데 이상하게 안심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방문 요양의 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족이 줄 수 없는 전문적인 돌봄, 가족이 줄 수 없는 여유, 가족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안정감. 한민서 씨는 침대에서 일으키기, 세수 도와드리기, 아내의 식사 준비, 집안 정리, 여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정서적 돌봄까지 해줍니다. 강성호 씨는 말합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다 해주면 자식이 도리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남한테 맡기는 게 죄 같아. 그러나 다른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전문가가 도와야 오래 살지. 가족이 지치면 나도 무너진다. 이건 죄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일이다. 이 두 의견 모두 공감이 가기 때문에 댓글창에서는 분명 뜨거운 의견이 오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노년의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돌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강성호 씨가 혼자서 하려면 아내의 식사 준비만 해도 숨이 차고 기저귀 교체는 손도 떨려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민서 씨는 능숙한 손으로 부드럽게 체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돕습니다. 김영숙 씨는 원래는 목욕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면서 물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민서 씨가 함께할 때는 편안히 어깨를 맡기고 잠시나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강성호 씨는 부엌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아내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걸 보니 고맙고 미안하고 참 세상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단순히 도와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노년의 일상을 지키고 가족의 삶을 버티게 해주고 무너지는 관계를 다시 살려준다는 점입니다. 한국 노년층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실제 삶을 지탱해주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이 손길은 강성호 부부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박정화 93세 할머니의 삶도 서하와 문정희 모녀의 일상도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9번째 이야기에서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둘러싼 현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실제 노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와의 만남, 나를 살린 사람들, 돌봄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9번째 이야기의 중심에는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가사도우미도 아니고 노인을 씻기고 밥 차려주는 존재만도 아닙니다. 2026년 한국에서 이들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 연결, 고립을 막아주는 최후의 끈입니다. 이 이야기는 93세 박정화, 82세 강성호와 79세 김영숙, 67세 치매 초기 문정희, 그리고 그들을 지탱하는 요양보호사 한민서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박정화 93세는 남은 힘을 다해 하루를 버티는 노인입니다. 낙상, 갈비뼈, 골절, 고관절 부러짐까지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더 무서운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지면 숨은 잘 쉬고 있는지, 혹시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닌지 혼자서 모든 두려움을 견뎌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박정화 씨에게 한민서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인사. 할머니, 오늘 기운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이 노인의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화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선생이 오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에 민서 역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저를 살려요. 사람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손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문정희 67세의 집에서도 한민서 요양보호사의 존재는 딸 서하의 삶을 지탱하는 숨통이 되었습니다. 문정희 씨는 어느 날 씹던 밥을 딸의 손에 쥐어주기도 했고, 문을 열고 나가려 하다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길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딸 서하는 몇 날 며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정희 씨의 손을 잡아주며 오늘은 이 꽃 모양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라고 말하는 한민서의 목소리에 문정희 씨는 잠시 멈춰서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서하는 엄마가 다시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치매 환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줍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병 속에서 사람의 온도가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9세 김영숙 씨 역시 방문 요양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밤낮이 바뀌고 집안에 물건을 옮겨놓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민서가 방문한 날은 달랐습니다. 함께 앉아 앨범을 보며 이 사진 속 사람 누구인지 생각해 볼까요? 라고 말하면 김영숙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청 흔들리는 목소리로 나야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강성호는 그 순간 무너져 울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며칠 만인지도 모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시는 날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장면들 뒤에는 논쟁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결국 직업일 뿐이다. 돈 받고 하는 일 아니냐? 또 다른 사람들은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인의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논쟁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댓글로 남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알고리즘을 가장 강하게 끌어올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은 분명합니다. 2026년 한국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는 혼자 남겨진 노인에게 마지막 인간적 존엄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 누군가 대신 잡아주는 손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노인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남은 생을 지키는 사람이며 동시에 가족을 지탱하는 숨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혼자 버티지 말라는 메시지, 그리고 한국의 노년이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의 결론으로 영상은 마지막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클라이맥스와 엔딩,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혼자인 노인은 없습니다. 10번째 이야기는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해온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입니다. 나는 혼자 늙어도 괜찮을까? 나는 치매에 걸리면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 앞에서 2026년 한국의 수많은 노인들은 두려움과 체념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나 이 영상 속 인물들이 보여준 것은 또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문정희 67세는 치매가 자신의 이름을 지워가는 상황에서도 주간보호센터에서 누군가 손을 잡아줄 때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박정화 93세는 혼자 사는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잊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79세 김영숙 씨는 방문 요양을 통해 혼란스럽던 시간 속에서도 한 번쯤은 아직 나야 라고 기억을 찾아냈습니다. 서아는 말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돌보던 시절엔 너무 힘들어서 엄마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봄을 받기 시작하자 엄마도 살고 나도 살더라고요. 이 말은 한국 중장년층과 노년층 모두가 가장 공감하는 문장입니다. 사람 하나가 살아나려면 그 뒤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나 이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노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2026년 한국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누구든 도움을 받도록 설계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절차가 어렵다, 귀찮다, 괜히 받으면 자식에게 부담을 준다 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마지막으로 꼭 말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딱 20분입니다. 하지만 그 20분이 당신의 남은 20년을 지켜줍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만 하면 등급조사, 방문심사, 서비스 연결까지 모두 안내해 줍니다. 국가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짐을 줄여주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뒤늦게 신청한 요양 서비스였다는 노인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서아와 문정희, 박정화와 진우, 강성호와 김영숙, 이 세 가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절한 도움을 받을 때 가장 인간답게 늙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이 짐이 되기 전에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노년은 이제 혼자 버티는 시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노후와 가족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작은 준비가 됩니다. 지금 눌러두시면 당신의 노년이 더 안전해집니다.